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더마르스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신 소식인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더마르스를 채굴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르스 코인, MRST 코인, 하드포크 실제 발행량이 감소했고 굉장히 중요한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지금 많은 유저의 요구사항, 결국에는 많은 유저들은 뭘 생각한다? 상장을 생각한다. 그럼 도대체 이 상장 언제 하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래요. 우리가 마르틴스데이 해가지고 10월 초에 뭐 이렇게 방송이 아니라 뭐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방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서 2.0이 일부 공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 길어서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다 하나하나씩 편집해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올리는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거는 많은 유저들의 요구사항 결국에는 상장이에요. 상장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이게 하나당 0.1달러면은 도대체 뭐냐, 엄청나게 많은 뭐 유통 물량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유통 물량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한번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좀 변동사항이 크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10월 25일에 뜬 이 중요한 공지를 내용을 보면요, 토큰 이코노미에서 좀 더 시장이 이해하기 쉬운 디플레이션 모델링을 강화한 MRST 토크노믹스를 준비했다라고 해서 MRST를 위해 하드포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정을 통해 뉴 MRST 전송 일자를 확인해달라라고 돼 있고요. 스냅샷에는 11월 1일 밤 12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뉴 MRST 전송은 11월 1일에서 4일 사이 한국 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스냅샷 전후에 MRST 이동은 절대 금지라고 돼 있고, 이를 위반하여 뉴 MRST 수령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MRST 그냥 이때는 출금을 안 하는 게 좋겠죠.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해서 11월 7일 오후 2시까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발행량은 아래와 같이 수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행량 자체가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100억 개에서 50억 개로 50%가 감소를 했네요. 초기 분배 수량.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조금 뭐랄까, 무료 채굴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여요. 왜냐면 그만큼 처음에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메타버스의 분배 수량에서 400억 개에서 무한대로 변경이 됐다. 발행 규칙은 무한대로 발행하나 실제 발행량은 약 70%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엑셀 표가 하나 있는데, 엑셀 표라기보다는 구글 시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구글 시트가 뭐 이런 식으로 5년 뒤, 뭐 1년 뒤 해가지고 쭉쭉쭉 여러분들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3번도 나와 있고, 뭐 2번, 1번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설명해드리는 요약본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막 모함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마르스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모함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맥스 다우 기준에서 106억 개 감소를 했다라고 돼 있고, 1년 차에는 10억 개, 9억 개, 8억 개, 7억 개, 6억, 5억, 그 다음에 총 토탈은 45억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맥스다운은 뭐 1000만 명, 근데 5천만 명으로 가변이라고 돼 있죠. 근데 변경은 2천만 명으로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M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년차, 2년차 쭉쭉쭉 해서 12.25억 개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여기 의문점이 되는 거는, 결국 무한대라고 하고 이 발행량 자체를 좀 이렇게 낮췄어요. 그죠? 발행량을 확 줄였는데, 이 줄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발행량이라기보다는 발행 규칙은 무한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줄었다라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MRST 자체를 우리가 처음에 펌핑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뭐 이게 좀 유통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MRST를 가질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남발해버리면 약간 문제가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런 KYC 인증을 왜 받았냐,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받았냐. 물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MRST 도대체 처음에 출금했던 사람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지금은 너도 나도 출금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정 개수, 뭐 진짜 적은 개수 이상만 돼도 출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있냐,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는 사람들마다 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살짝 의문점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제가 왜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보시면 뭐 이렇게 사이즈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다 변경을 했어요. 다 감소를 했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프리베이트 세일에서 이거는 뭐 소각된 물량인 거, 이건 파트너구나, 죄송합니다. 자, 이거 프리베이트 세일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이 마르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팀 어드바이저 구성해서 뭐 이것도 그냥 유지를 나름 했어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백서 버전 1.0과 2.0의 이 변화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거요. 물론 우리가 공지를 갖다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일원화시켜서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사람들의 편의상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용을 하고 싶고 뭐 막말로 꼬우면 니들이 가서 공지를 봐야 된다. 이게 맞죠. 맞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평가를 하고 싶은 거는 AMA를 했어요. AMA를 했어. 뭐 직원이 그렇게 뭐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없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이 AMA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뭐 백서에 대한 공개를 빠르게 해주는 것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백서 조만간 수정되고 오픈될 예정이다라고 그때 어느 모더분이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아직 백서 부분이 수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르스 홈페이지 가면은 여러분들 아래 내렸을 때 더 마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 누르시면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내용인데, 2021년 11월 19일 이후에 아직까지는 변경이 따로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건 알겠어요. 다 좋은데 뭐 이런 부분이 언제쯤 될 거다라는 대략적인 로드맵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현대백화점과 더 마르스 콜라보해서 NFT 지급 완료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지급 완료된 거,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당되시는 분 앱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더 마르스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이 내용은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왜 저렇게 근거 없는 리에이스가 이런 내용을 얘기할까 라는 부분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장지혁 대표님의 AMA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장지혁 대표님 여기 있네요. 자, 등판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조건과 좀 더 큰 거래소 규모가 있는 거래소들과 9월 초 확장이 됐었는데 미뤄졌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표정이 제가 너무 짤을 이렇게 잘 캡처를 했나? 원래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6월에 뉴스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때는 보면은 상장 임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장 임박.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마르스에서 더 마르스에서 밝힌 건 없어요. 공식 입장이 역시 안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뭐 AMA는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뭐 다른 이제 뭐랄까, 여기 더 마르스에 있는 뭐 간부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9월 초 또는 이제 9월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뭐 로드맵이나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아시겠지만 올해 안에는 상장한다라는 거죠. 올해 안이 언제냐? 2022년입니다. 이 안에 상장을 한다. 이 얘기는 분명하게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9월 초에 상장이 확정이 됐었는데 미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과 좀 더 큰 거래소 있는 규모가 있는 거래소들과 그때 날짜가 확정된 것은 사실 그 거래소가 안 좋았던 건 아니래요. 그런데 좀 더 방향성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틀었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거래소 내부적으로 틀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좀 빠른 공지가 필요해요. 솔직히 저렇게 일부 인원들만 알 수 있게 해놓으면 요거 자체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좋은 것만 이렇게 오픈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나쁜 것도 오픈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뭐랄까 같이 가는 거예요. 햇빛만 항상 있어. 여러분들 항상 맑음이면 이 땅이 가뭄이 돼요. 갈라집니다. 근데 때로는 비도 한 번씩 쫙 와줘야 돼. 그래야 이 땅이 좀 더 탄탄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하죠.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좋은 부분만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 공개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아예 공지를 띄워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좀 중간
그런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지가 한번 띄워졌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더마르스를 정말 떠날 사람은 떠나고 찐인 사람들은 찐이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로 시작하고 이럴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더마르스 채굴한다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왜냐면 상장에 대한 게 지금 언제다라고 나타나는 게 없어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좀 더 방향성을 이제 위에 내부를 틀었다. 해외는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외에 대한 의지를 되게 많이 밝혀요. 뭐 국내에는 빗썸, 코빗, 코인원,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업비트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하고 빗썸이 가장 이렇게 좋다. 좋다가 아니라 가장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코인원, 그 다음에 코빗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이제 해외에 대한 그 의지를 굉장히 많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량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받쳐주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좀 더 다시 계산을 해봤고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해봤고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 지금은 좀 더 인지도 있고 기존에 확정됐던 날짜보다는 미뤄졌지만 지금 토큰 경제나 토큰의 구조도 다시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0월 초에 나왔던 그 마르스데이 거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토큰 경제나 토큰의 구조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변경된 게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발행량이 바뀌었고 이거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있다, 가지고 있으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거래소에다 제출했대요. 원하는 거래소들에는. 근데 거래소들한테는 지금 저희 회사 그리고 토큰 경제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제출을 한 상태다까지가 이제 팩트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또 얘기를 합니다. 9월 초 상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장 일정이 없어요. 되게 위험성이 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변경이 됐다면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더마르스 상장도 못하는 거 그거 왜 넌 하고 있냐? 또는 더마르스 저렇게 오지게 홍보하고 앉았네 크크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정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잘한 건 잘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걸 가지고 잘한 게 많으니까 커버를 해준다 또 이런 것도 약간 애매해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이건 또 더 아닌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그래요. 결론은 자,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 뭔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거래량이 많은 뭐 그런 거래소들을 지금 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이 돌파구가 있는 것은 바이낸스. 그럼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바이낸스의 상장 정말 여력이 될까? 그리고 파워가 될까? 그걸 제가 뭐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바이낸스의 상장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당장에는. 근데 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바이낸스에 한번 상장을 시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상장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거래량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뭔가 좀 치중할 수 있게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정말 바이낸스 그냥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도 뭐 나름 뭐 여기저기 거래소에다가 컨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 거래소가 어딜까? 뭐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데가 뭐 에뱅크 그죠? 에뱅크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XT 거래소 맥스시 뭐 이런 거래소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래소의 평가를 받는 거는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이상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냥 너도 나도 요즘에는 거래소에 엄청나게 상장을 하고 있고 근데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래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뱅크, XT, 맥스시면 조금 그럴 것 같다. 하지만 맥스시는 아마 아닐 거예요. 뭐 이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는데 근데 맥스시 저는 지금 잘만 쓰고 있어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뭐 정부에서도 한번 그렇게 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왜? 현실적으로 VPN 돌리면 다 되니까. 근데 제가 VPN 돌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조로 봤을 때는.
근데 아무래도 맥스시 거래소는 사람들이 야, 저 거래소는 이용하다 언제 정지 먹을지 몰라. 약간 이런 내용 때문에 조금 아닐 수도 있고, XT 거래소도 뭐 이슈가 약간 풀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면 엘뱅크 거래소일 수도 있고, 엘뱅크 거래소에 뭐 다른 거래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민심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정답은 뭐 바이낸스다. 바이낸스 상장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거예요. 대박이라 할걸요, 아마.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요. 여기서 해야 될 두 가지 대응 방법은, 하나는 백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거를 빠르게 공개를 해야 된다. 2.0에 대한 거. 자, 두 번째, 상장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공식 입장으로 공지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영상을 올릴 때 절대로 사전에 뭐 이렇게 협의해서 올리거나 이런 거 웬만해서는 없어요. 정말 내가 잘 모르고 팩트체크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더 말했어요. 오질나게 영상 올렸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반감을 갖고 민심을 잃은 만큼 저 또한 되게 반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더마르스 최고로 안 하냐, 그래서 더마르스를 못 믿냐, 이런 건 아니에요. 더마르스를 굉장히 믿고 항상 응원해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항상 성공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공이 되든 실패가 되든 항상 뭔가를 꾸준하게 믿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죠.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더마르스를 갖다가 결국에는 상장, 기승전 상장인데 이 상장이 언제 될 거냐.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마지막이에요.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정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다 상장인데 이 상장이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2022년에는 상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만약에 그게 아니면 로드맵 이행을 안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마르스를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더마르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런 뭔가 시간 끌기식의 느낌으로만 비춰진다. 유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유저들의 의견을 좀 대변해서 얘기해보면 너무 시간 끌기식이다, 돈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아마 본인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사자분들도. 저는 이런 부분으로 좀 봤을 때 더마르스가 좀 더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마르스가 열일하고 있는 건 분명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막 손절할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 뭐 손절을 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처럼 계속 지속돼가지고 시간이 계속 밀리고 한다면은 약간 좀 머리 아픈 부분은 생길 수 있다.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코인 시장의 눈치를 보는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서 뭐 채굴 계속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시고 그러셔도 돼요. 지금 마로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로또로 뭐 인생 한방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다 출금을 하게 됐을 때는 먼저 KYC 인증한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뭐 아쉽긴 한데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더마르스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유저의 요구는 결국에는 상장입니다. 기승전 상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돈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냥 그거 자체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